이제 두 번째 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랩은 이미 펌웨어가 어느 정도 다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간단합니다. 랩 자체는. 그래서 데이터 비주얼라이저라는 툴을 사용해 볼 건데요. 이 데이터 비주얼라이저는 왜 사용할 거냐? 보시다시피 우리가 센서를 튜닝하고 만들어 봤는데 실제로 보면 동작이 제가 생각한 거랑 완전히 딴판이잖아요. 왜냐하면 감도가 너무 예민한 것 같고 이게 어느 정도 예민한지를 모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니터링이라는 게 터치에서는 가장 중요한 팩터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데이터 비주얼라이저라는 거는 데이터를 그래프나 이게 실시간으로 변하는 값을 보여줄 수 있는 GUI 프로그램이고요. 이 데이터 비주얼라이저로 하는 것들은 그래프 펑션이나 오실로스코프 그리고 뭐 문자를 찍어본다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버튼이나 슬라이드, 휠 같은 터치 다양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툴이고요. 그래서 이 툴 자체에서 프로토콜을 분석하거나 그리고 디스플레이하거나 파일을 로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한다는 것 자체는 되게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입니다. 터치에서. 왜냐하면 노이즈인 환경에서는 이 센서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데요. 이 모니터링 툴이 없으면 이런 부분에서 디버깅을 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랩2의 데이터 비주얼라이저를 이용해서 실시간 터치 모니터링을 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신 것 같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터치가 잘 이루어집니다. 커버가 얇거나 뭐 센서를 하거나 뭐 할 경우에는 감도가 지금 보시면 뭐 160, 140, 160 이렇게 지금 보이는 것처럼 충분한 감도를 나오게 되는데 기구머리 바뀌었다거나 사출물에 도색이 바뀌었다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감도가 떨어지겠죠. 아까 전에는 이렇게 쭉쭉쭉 나왔던 한 140 정도의 변화가 생겼던 이 델타 값이 커버가 두꺼워짐에 따라서 이렇게 감도가 떨어집니다. 이 감도가 떨어지면 실제로는 육안으로 어느 정도 감도인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시간 데이터 같은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번 랩에서는 우리가 UART 통신을 이용해서 터치의 감도를 모니터링 해볼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비주얼라이저를 연동하고 센서 데이터라 가공된 데이터를 이제 비주얼라이저에 뿌려서 그 실제로 데이터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희가 랩 1에서 데이터 스트리머 또는 비주얼라이저를 인터페이스를 할 수 있는 디버그 옵션을 살려놨습니다. 간단하게 디버그 항목을 체크함으로써 우리가 MCC 코드의 디버그 기능을 이네이블을 시켜놨고요. 그리고 그게 정상적으로 동작한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됐느냐. 여기 보면 프로토콜 파일이 3개가 생성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스트리머라는 C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MCP 둘둘둘 하나라는 칩셋 그 모듈을 꽂아서 이 UART로 올라오는 데이터를 USB를 통해서 PC와 인터페이스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비주얼라이저를 켜게 되면 USB 컴포트를 찾게 되고요. 제대로 된 컴포트를 찾고 두 번째로 중요할 부분은 뭐냐면 오토 디텍트 프로토콜이라는 이 부분을 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경로를 지정을 잘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비주얼라이저라는 게 최근에 사용했던 프로토콜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는 프로파일하고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는 오동작을 하거나 이상하게 디스플레이가 나오거나 아니면 동작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아까 그 새 파일에 들어있는 프로젝트 밑에 보면 MCC 제너레이트 파일 밑에 M터치의 경로에 가보면 그 프로토콜 파일이 3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를 얘가 들어있는 경로를 지정하신 다음에 커넥트를 누르면 보레이트를 자기가 올려가면서 자동으로 올려가면서 통신을
연동을 시켜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보여지고요. 여기 보면 스레스홀드가 있고 스테이트가 있고 스케일러가 있습니다. 데비에이션이 있고. 이 데비에이션이라는 것 자체는 이 델타라고 부르는 정보인데 이 델타가 스레스홀드보다 큰 상태가 버튼이 눌린 상태입니다. 보통은 리딩 정보에서 베이스라인을 빼면 이 델타 정보인데 맥스 출력치가 127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센서 튜닝할 때는 이 스케일러를 통해서 이 데비에이션 값을 127 언더로 맞춰주시는 게 한 팩터입니다. 조금 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버튼 슬라이더 휠을 썼을 경우는 포지션에 관련된 정보도 같이 떠요. 저희가 슬라이드 휠 관련되는 옵션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보는 뜨지는 않고요. 버튼 데이터만 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위쪽에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이 시그널 이름들이 있어요. 이거를 클릭하면 이걸 이네이블 시킬 수도 있고 그래프에서 뺄 수도 있고 이네이블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거나 빼고 싶으면 오픈하면 좀 단순한 그래프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데이터를 보시는 것들은 각각 버튼에 대한 시그널, 그러니까 로 데이터, 리딩 센서의 정보죠. 레퍼런스는 이건 센서 정보로 만드는 레퍼런스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 두 개가 따라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델타 값은 항상 거의 0이에요. 평상시에는 0에 수렴을 하고요. 터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건 느리게, 레퍼런스는 느리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 값, 델타 값은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벌어진 델타 값이 스레스홀드를 넘게 되면 버튼으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이 데이터 비주얼라이저를 이용해서 모니터링 된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비주얼라이저 맨 하단에 보시면 이런 로그 디버그 데이터라는 부분이 있어요. 스타트를 누르시면 이 파일이 저장이 되고요. 그래서 엑셀 파일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버튼 누르거나 가만히 모니터링 동작하는 상황이나 그런 게 모니터링이 되면 스탑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요. 그 저장된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프로토콜 파일이 있는 폴더에 같이 저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니터링 기능이 있다. 파일을 형태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거는 디버그 데이터, 아까 말씀드렸던 엑셀로 만드는 데이터고요. 핸즈온을 간략하게 진행해 보도록 비주얼라이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라이저를 켜면 좌측에 보면 컨피규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메뉴가 돌출되어 나오죠. 그래서 external 커넥션을 누르시고 밑에 보시면 시리얼 포트를 눌러주시면 자기가 알아서 UART 컴포트를 찾습니다. 컴포트가 여러 개가 있으면 여러 개가 뜹니다. 그때는 맞는 장치를 연결해 주셔야 돼요. 근데 보통 한 개만, 요즘에 컴포트 많이 안 쓰니까 한 개만 잡힐 확률이 있고, 그래서 컴포트 8에 연결을 하신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주의하라고 얘기 드렸던 게 오토 디텍트 프로토콜, 이 부분을 손을 안 봐주시고 넘어가시면 기존에 있는 프로토콜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낭패를 보게 될 확률이 있고요. 아예 안 돌아갈 확률도 있습니다. 폴더가 지워졌습니다. 그래서 오토 프로젝트에 이건 제가 기존에 썼던 프로젝트인데 방금 전에 mtouch x라고 되어 있는 프로젝트 파일 밑에 보면 mcc 제너레이트 파일 밑에 mcc 폴더를 선택한 다음에 커넥트를 연결하면
다음과 같은 그래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것들은 프록시미티 센서고요. 실제로 노이즈가 이만큼 튀죠. 스레스홀드 값이 이 위에 있기 때문에 버튼이 안 눌려. 만약에 이 노이즈가 심한 환경에서 투자하고 그러면 이게 고스트 터치처럼 자동으로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부분은 지금 터치 관련된 보시는 것처럼 손이 근처에 가게 되면 프록시미티 센서가 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 지금 프록시미티 센서가 1로 해서 불이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의 경우에는 지금 한 버튼을 눌렀을 뿐인데 지금 다 들어오죠. 감도가 예민하게 설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들은 뭐냐? 감도를 튜닝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스레스홀드 값은 M터치에서는 127이 맥스입니다. MCC 코드 안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리딩백이 베이스라인이 지금 대충 봐도 한 13,000대고 베이스라인이 1,800대니까 한 3,000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스레스홀드 값은 100입니다. 100만 넘으면 무조건 터치가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케일링 값을 3,000이니까 3,000을 한 번 시프트를 시키면 1,500이 레인지가 되는 겁니다. 두 번 하게 되면 4로 나누게 되면 750이 되는 거죠. 세 번 하면 8로 되니까 375. 네, 아무튼 이렇게 시프트를 해서 이 스레스홀드 값이 127 언더로 되게 맞춰 놓으시고 터치가 맥시멈 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스케일링 값을 아까 보셨던 우리 MCC에서 이 부분에서 아까 시프트를 4 정도 데비에이션을 해준 다음에 스레스홀드 값을 100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값을 다시 세팅한 다음에 제너레이션을 하시고 코드를 제너레이션 한 다음에 다시 프로그래밍 하신 다음에 이 모니터링하는 과정을 계속 거쳐야 합니다. 반복. 그렇게 해서 터치가 너무 민감한지 안 한지를 테스트를 하셔야 하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이제 이 데이터 비주얼라이저는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여기 맨 밑에 보시면 아까 마지막으로 얘기 드렸던 로그 디버그 데이터가 있는데 이 로그 디버그 데이터에 스타트를 누르시면 이 지금까지 센싱 정보를 모니터링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했다가 이게 얼마만치 변하는지에 대해서 스레스홀드 정할 때나 이제 노이즈 튜닝 할 때는 사용해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기술 문의를 하실 때는 저희한테 기술 문의를 할 때 로 데이터를 제공해 주시거나 영상 같은 걸 캡처를 해서 파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같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기술 지원이나 아니면 문제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돼서 이 비주얼라이저에서 센서 보드랑 비주얼라이저를 어떻게 인터페이스 하는지 그리고 인터페이스 해서 올라온 센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튜닝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랩2에서는 유아트 통신을 통해서 센서 데이터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 비주얼라이저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그리고 센서 데이터를 어떻게 디스플레이하고 가공된 데이터를 어떻게 뿌려주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해하는 앱을 가져봤습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